안녕하세요. 엔자이너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라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해를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코라 데이터셋과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의 코드 실습을 통해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문에 대한 리뷰는 진행하지 않으며 실습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프 컨버전의 대표적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 하나인 코라 데이터셋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코드 실습을 진행합니다. 본 영상에서 코드들은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은 충분히 해드리지만 실습 자료는 따로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직접 실습을 한번 진행해보세요.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는 ICLR의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프를 위한 컨버전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정형화된 제대로 된 첫 논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코라 데이터셋을 활용한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노드는 퍼블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책이나 논문 등을 말하죠. 쉽게 생각해 각 노드는 하나의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코라 데이터셋에는 2708개의 퍼블리케이션, 즉 2708개의 노드가 있고요. 이것은 7개의 클래스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럴 네트워크, 강화학 등 이러한 서브젝트들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각 엣지들은 이제 인용을 말합니다. 각 노드 간에 인용되고 인용하는 링크가 총 5429개가 있습니다. 노드 피처는 워드 벡터를 의미하고요. 하나의 노드에는 1433개의 유니크 워드가 있습니다. 즉, 벡터의 사이즈가 1403이란 뜻입니다. 코라 데이터셋은 두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라.컨텐트 파일은 위와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각 행의 첫 번째 데이터는 페이퍼 ID입니다. 논문의 고유 ID이죠. 즉, 논문의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논문의 고유 ID로 넣는 겁니다. 두 번째 워드 어트리뷰트는 피처 벡터입니다. 각 논문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 같은 값들을 벡터화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레이블입니다. 각 논문이 어떤 주제인지 알 수 있죠. 현재 표시된 논문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적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cola.site 파일입니다. 각 로우는 위와 같은 포맷을 따르고 있는데요. 각 로우는 두 개의 페이퍼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인용된 논문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아이디는 인용하는 논문을 나타냅니다. 즉, 오른쪽 논문이 왼쪽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죠. 지금 보이시는 1033번 논문은 35번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로드 데이터 함수를 통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경로를 잘 지정하여 주셔야 하고요. 그 결과로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와 피처 벡터 그리고 레이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덱스 트레인, 인덱스 밸리데이션, 인덱스 테스트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를 출력해 봅니다. 그 많은 노드 중에서 실제 서로 연결된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스파스한 매트릭스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not nonzero가 13264개이며 전체 매트릭스 크기가 2708 by 2708이므로 전체 매트릭스 크기에서 약 0.18%만이 값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처 벡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처 벡터의 경우 각 노드에 해당하는 워드가 임베딩되어 벡터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레이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레이블은 사실 클래스 번호로 바꾸어 줘야겠죠. 7개의 레이블을 클래스 번호로 바꾸어 줍니다. 보시면 각 노드 인덱스에 해당하는 클래스 번호로 레이블링이 된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번호를 나누어 주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셋은 0에서 139번까지 총 140개의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사용합니다. 밸리데이션은 200부터 499까지를 사용하겠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500에서 1499까지 총 1000개를 설정합니다. 통상적으로 트레인은 7, 밸리데이션 2, 테스트 1인 경우의 비율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다른 비율로 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고 다른 결과가 나오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워드 레이어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는 피처 매트릭스인 X와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치는 X와 self.w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Adjacency 매트릭스는 스파스 매트릭스인데요. 토치는 SPMM, 즉 스파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거고요. 이처럼 SPMM을 사용하게 되면 스파스 매트릭스 연산 시 더욱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에 컴퓨팅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Adjacency 매트릭스와 좀 전에 연산한 아웃풋 값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어스 값이 있다면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최종 아웃풋을 리턴해줍니다. 그리고 모델을 생성해주기 위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GCNN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컨버전 레이어를 설계하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는 피처 매트릭스에 컬럼 수를 넣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디멘션을 넣습니다. 흔히 평소 컨버전 레이어의 채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를 거치면 아웃풋 채널은 이 리프레젠테이션 디멘션의 크기의 채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넣어주게 되고요.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전 아웃풋 채널 크기와 동일해야겠죠. 그러니 이전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인 노드 리프레젠테이션 디멘션을 넣어주겠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아웃풋으로 클래스 개수만큼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 클래스는 7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어스가 있으면 넣어줍니다. 또한 드롭아웃은 이제 딥러닝에서 필수가 됐죠. 보다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드롭아웃도 넣어줍니다. 그럼 포워드 연산에서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레이어를 한번 거치고 다음 드롭아웃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더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로그 소프트맥스를 통해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 로그 소프트맥스는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값이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피처 벡터의 컬럼 개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256을 넣고요. 초기 히든 레이어의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에서 필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에는 클래스의 개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후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고요. 러닝 레이트는 0.02를 주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학습 과정을 저장하기 위해 리스트 형태로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생성한 모델에 인풋으로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풋 값이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예측을 하면 실제 레이블링된 값과 NLL 로스를 통해서 손실값을 구합니다. 이처럼 이전에 로그 소프트맥스와 NLL 로스의 조합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며 학습이 진행됩니다. 아래 밸리데이션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에폭을 100회 돌린 결과 트레인 어큐리시는 1.0, 로스는 0.002가 나왔고요. 다소 오버피팅된 감이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은 0.826의 어큐리시, 로스는 0.82 나왔습니다. 트레인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를 같이 표시한 그림을 보실 수 있고요. 트레인 어큐리시와 밸리데이션 어큐리시 역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데이터셋의 어큐리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테스트셋 약 1000개를 돌린 결과 어큐리시는 0.799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의 예측값과 실제 레이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바로 정답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0번 인덱스는 2번으로 같고요. 1번 인덱스 역시 0번으로 같고 2번 인덱스 역시 2번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인덱스에서는 0번으로 역시 같게 되지만 4번 클래스에서는 2번이 가장 높지만 실제로는 0번 클래스가 정답입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틀렸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80% 확률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인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온 코라에서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실습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밑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실습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다운을 받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잘 정리해서 올려드려도 본인의 로컬 PC에서는 꽤 높은 확률로 에러가 뜨실 수 있는데 직접 디버깅을 해보시며 실습과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이후 최근에는 더욱더 성능이 좋아서 약 90%의 정확도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